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도문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민생 경제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구 정책, 안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 출범, 노동복지허브 조성, 시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등 브리핑 내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인구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안산시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목표는 안산시 인구수 76만 명 회복과 총 인구수 대비 청년 인구 비중 30% 이상 유지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인구정책 시스템 구축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가능한 정책을 기획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오는 3월 25일 발표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무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에서는 주택 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생활인구 유입 등 도시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 이미지 개선 등 6대 추진 분야에 대해 인구적 관점에서 상호 공유 및 토론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행 가능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에는 안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등 각종 인구정책에 대한 자문심의로 전문성을 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토론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올 11월까지 수립하여 중장기 인구정책 시행의 기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인구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인구 영향 평가 및 인구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시 특성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일자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 출범입니다. 안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의 설립 목적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며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유한 전담기구를 통해 소상공인 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에 있습니다. 재단 조직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개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경기 테크노파크 내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1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고 올해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재규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직원 채용과 사무실 조성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재단 출범식은 5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시설 개선, 경영 개선, 조직 역량 강화, 연구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2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에서 추진하던 11개 사업에서 16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곳까지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소상공인이 행복한 서민경제도시 안산 구현을 목표로 상권활성화 사업의 종합지원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단의 사업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는 희망상권, 활력상권, 행복상권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노동복지 허브 구축입니다. 단원구 선부동 1076-10번지 1원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786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하여 산재되어 있는 노동자 관련 단체를 집약함으로써 기존 근로자복지관과 연계한 원스톱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주차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등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준공시켜 노동자 복지 허브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작년 이동 노동자 쉼터 1, 2호점에 이어 3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 및 대리기사 등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호점은 상록구 성포동 광장 인근에 냉난방기, 무선 인터넷, 냉온수기 등을 갖춘 부서형 간이 쉼터를 올해 하반기에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2023년 7월부터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 볼루밍 세탁소를 노동자분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복 한 벌당 기본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개소 이후 현재까지 121개 업체 9,640벌의 작업복을 세탁하였습니다. 산단 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지역 내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문화 확산을 위해 안산시는 노사, 민정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제로 공동선언 선포식을 진행하였고 산재 예방 TF팀을 운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06년 9월 28일 경기도 최초로 안산시 무료 법률 상담실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야간 상담은 2022년 11월 1일 재개하여 낮 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시민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주 화요일은 1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운영 실적은 총 1,388건으로 하루 평균 5.7명 상담을 추진하였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전세 피해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이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활용하여 의사, 집단행동 피해 관련 법률 상담에 즉각 대응하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앞으로도 안산시 무료 법률 상담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상담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법무사의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마을 동행법무사를 2023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단원구의 각 1개소씩 사동과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점 상담소를 설치하여 사동은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백운동은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동별 법무사 3명씩 배정하여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운영 실적은 총 161건으로 하루 평균 3.5명 상담을 추진하였고 사동과 백운동을 포함한 안산시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1월부터 마을 동행노무사 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담 추이 등을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마을 동행노무사의 동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세무사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추진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관내 지역을 나누어 담당 동별 마을 세무사를 지정하였으며 홈페이지, 민원 콜센터, 시청, 구청 동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해당 동 담당 마을 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00만 원 미만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상담이며 1차 면담 실시 후 추가 면담도 가능합니다. 그간 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849건으로 국세 2,212건, 지방세 637건을 상담하였고 국세 상담이 77.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세무 상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화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식뉴스 MDN뉴스 황정화 기자입니다. 예. 먼저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기준 안산 인구수는 2024년 2월 기준입니다. 62만 7,497명입니다. 우리 2014년에는 70만 8천 명까지 인구가 기록됐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그 도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단계 전략과 장기 전략의 인구 정책을 구상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산시 인구 정책을 76만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를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 안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와 관계된 거라서 안산시 상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산 시민시장에 지금 상인들이 시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과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목표 인구를 76만 명을 설정하였는데 설정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출범되었지만 또 역으로 안산 시민시장 지금 이제 집단 행위도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76만 명을 설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후 2028년을 저희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건축이 현재 안산시에서 4개 단지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4개 단지가 이제 입주를 2028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약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할 계획이 있고요. 순수 이제 조합원이 이제 입주하는 걸 제외한 이제 세대수를 이제 계산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상 신길 이 신도시가 이제 또 2028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약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89블록하고 해양연구원 일대가 지금 저희가 신안산선 연장에 대한 또 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도 약 한 11,000명 정도 이상의 지금 인구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초지역 세권도 개발도 있습니다. 초지역 세권도 지금 이제 도시 공사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약 한 3,500명 정도 세대 수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4개 근역에 대해서 지금 인구수를 추산하게 되면 약 한 5만 2천 명인데요. 5만 2천 명이 저희가 다 안 잡더라도 한 60% 정도로만 이렇게 잡더라도 한 약 3만 6천 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인구 72만 4천 명 대비 3만 6천 명을 하게 되면 약 한 76만 명은 저희가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시장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은 27년이 됐습니다. 27년이 됐고 지금 이제 거기는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지금 식사도 한 2끼 정도밖에 이렇게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는 27년 동안 지금 연세가 70세 이상, 그다음에 80세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 다수고요. 중간에 이제 명의를 이렇게 이전 받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장사를 지금까지 계속 하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생지옥 같아 가십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다다랐고, 이분들은 장사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상에 21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운영 사용권을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몸이 아파도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치달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임 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 단 얼마라도 좀 이렇게 시에서 좀 이주비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좀 해주시면 자기들은 나가겠다는 분들이 대다수 이제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중간에 이제 협의를 진행하던 와중에 상인회가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 스스로가 이제 설문지를 가져왔는데요. 3년을 소송을 하게 되면 안산시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1년에 70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하게 되면 210억으로 했는데 210억을 1인당 환산하게 되면 이분들 스스로가 6,4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펴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가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떠한 뭐 이주비든 생계비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것을 이분들도 다 변호사 자문을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고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도 이분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님하고도 이제 말씀 나누는 게 27년 동안 장사하셨고 그동안에 이제 시에서도 좀 이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시를 믿고 이제 계속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그냥 나가라 하기에는 좀 야속하지 않냐. 그래서 따뜻하게 보도는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가 이 부지를 공개에 매각을 하면 토지 매수자가 나타나게 되면요. 토지 매수자가 여기에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토지 매수자가 먼저 이주비를 이제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 대한 토지 대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현재 거기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에 맞는 용도대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는 건축 허가를 승인해주면은 이 부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192명이 지금 장사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명의는 그래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쨌든 저희는 일방적으로 뇌물 생각은 전혀 없는데 지금도 집행하는 것은 6,400만 원을 고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일단 정확하게 이분들이 6,400만 원은 95%가 동의하는 걸로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금액이 픽스되는 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 먼저 시가 진짜로 이분들이 이주비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대표성을 부여하고 다시 시하고 금액은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된 금액으로 가야 된다. 저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분들하고 이견이 있는 거지. 지금 집단 시하는 것도 이분들은 어쨌든 6,400만 원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지 아마 이주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긍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병선 의장님. 예, 인천일보 안병선입니다. 예. 그 인구 정책 중에 보면 인구 결국 이제 인구 유행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예. 출생률 떨어지는 상황으로 해서 예. 핵심이 이제 인구 유입책인데 그중에 이제 보면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양질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총선 이번 총선 이제 출마한 후보들 보면 각당 공인 이제 인구 문제에 고민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민청 유치라든가 뭐 대결 유치 이런 정책들은 이제 일단 그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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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에서 이제 이 외에 어떤 양질 일자리 창출에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대개 묵지가 됐거나 아니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주거하고 일자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저희 시에도 좀 찾아오신 사례도 있고요. 아마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아직은 공론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신길동에 있는 신길 일반 산단을 저희가 지금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추진되게 되면 2029년이면은 이제 거기도 입주가 다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행정 절차가 경기도에서 올해 4월이면 지비 해제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제 저희가 보상 절차가 돌입되게 되면 거기도 이제 29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입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이제 원하는 기업체들, 큰 기업들이 지금 좀 조율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민청 유치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지금 후보자분들이 이민청을 좀 이제 얘기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가 모든 자격이라든가 조건은 저희가 좀 많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잘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민청 유치에다가 더 나아가지고는 지금 안산 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이제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지방법원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든가 가사소송 이런 것은 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야 되고요. 안산 지원에서는 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안산 지방 법원으로 성격되게 되면 아마 여기도 나름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시에서는 신속하게 이제 지방 산단을 빨리 조성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거기에도 나름대로 아마 양질의 일자리와 하고 그다음에 시가 행정 절차를 좀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주거와 일자리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네, 구자영 기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상권 활성화 재단 예. 설립 관련해 가지고 그 설명하신 내용 중에 많은 그 할 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조직도 안에 전문성을 가진 영입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안산시에서 재단 하나 만들고 이렇게 그런 효과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설명해 주신 중에 89블록 그 개발 관련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집단행동 관련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먼저 진짜 감사드립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 관련해 가지고는요, 의회에서 이제 보는 시각하고 저희 집행부가 이제 생각하는 고민이 약간 이제 일맥상통한 점도 있지만 약간 이제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지원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정규직으로 되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팀장 자리가 2자리가 있습니다. 팀장 자리가 2자리가 있고 직원 자리는 7명입니다. 대표이사 1명이 총 9명인데요. 그 팀장은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공개 채용이었습니다. 필기하고 면접을 통한 이런 직원들은 그렇게 했고요. 4월 초에 이제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표가 납니다. 채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원 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가지고요. 2년 정도 일단은 저희가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이 능력이 이제 검증된다고 하면 정식 직원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첫 스타트는 그렇게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블록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이 지금 동요를 하신다는 내용 저희도 이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제 89블록 스마트 시티 조성했을 때의 상황을 이분들은 이제 그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 이제 89블록을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때의 계획은
공동주택이 1,500세대였습니다. 공동주택 1,500세대였고 그 다음에 R&D 센터하고 지식산업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첫 번째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택지 개발은 공동주택에서 이제 먼저 수요가 나와야 되거든요. 수요가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다음에 R&D라든가 상가를 짓게 돼 있는데 1,500세대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이. 그리고 또 거기는 대우 6차, 7차, 9차가 있고 바로 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해양연구원도 개발해야 될 이제 부지인데 일단은 신안산선이 연장되려고 하게 되면 유동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거주 인구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이제 이게 BC 분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분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단지 앞까지는 저희 시가 다 구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 정강장에도 보게 되면 하늘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번 차가 몇 분에 도착하는 이런 게 다 스마트 시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좀 전략사업과에서 용역을 이번에 발주하는데요. 이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각 권역별로 여기에는 어떤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는 저희가 먼저 다 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에 장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LH가 저희하고 협의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요구하는 안대로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그 스마트 관련된 용역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89블럭은 현재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90블럭 안에도 복합용지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분양돼 있는데 절반이 지금 공실입니다.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거지역 옆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진짜 그 고품에 주거가 같이 들어오는 게 자기들 아파트에 같이 올라가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다행히 그 대우 7차는 거기 그 공동 서명에 자기들은 이제 참여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철도교통까지 일단은 그 신안산은 연장의 키 포인트를 맞췄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시장관이 보고 끝나면 5월 13일 날 전체 시정 전반에서 시장님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방침을 받고 나면 전략사업하고 같이 이제 철도교통과하고 주민분들은 설득의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동표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입니다.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 문화행정을 시민께 널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 제20회 안산국제거리축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축제 개요, 추진 방향, 축제 홍보 영상을 먼저 보시고 행사장 배치도 주요 프로그램 홍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호수공원에서 제2024 제20회 안산국제거리축제가 개최됩니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안산국제거리축제는 올해로 20번째 개최되는 명실공히 안산 최대의 축제, 경기도 대표 공연예술제로서 시민들이 다양한 거리 공연과 무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예술공연 축제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폐막, 국내외 공연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공간,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참여 공간, 광장 커뮤니티 등이 있으며 무대 프로그램으로 청년 예술 마켓과 국제교류 추진도시의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추진 방향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의 축제, 관악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축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 올해 축제는 20주년을 맞이하여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호수공원까지 공간을 확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5개 대학과
긴밀한 관학 협력으로 젊은 축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보적인 축제 프로그램 확보, 국내외 교류를 통한 거리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 문화도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하며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회를 맞이한 안산 국제거리 축제 홍보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배치도입니다. 메인 축제 장소인 안산문화광장과 안산호수공원 중앙광장 배치도입니다. 행사장 공간 배치 계획은 시청 방향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방향으로부터 안산문화광장으로 진입하는 게이트가 설치되고 거리예술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배치되며 신안산선 공사장 주변은 설치미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A, B, C로 표시된 메인 광장은 개막식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신안산선 호수정거장 인근은 거리예술 공간 운영과 청소년 프로그램이 배치될 공간입니다. 다이소 인근 공간에는 광장 커뮤니티를 배치하여 시민 참여형 공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광장의 공간 활용을 높이고 시민들의 동선과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홈플러스역 사거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축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공간을 확장하여 폐막 공연을 5일과 6일, 2일간의 야간에 안산 호수공원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호수공원 폐막 공연 시에 총 1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출입금지 바리케이트 및 소화기를 설치하고 소방차를 배치하고 의료 지원 부스 운영을 통하여 안전한 공연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프랑스 딥티크의 환영 축제의 하루를 개막 공연으로 하였습니다. 축제에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고자 음악과 어우러지는 불꽃 퍼포먼스 공연으로 이루어진 스페인 레코만도 페르키의 불의 축제 폐막 공연을 비롯해 6개국 92개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프로젝트로 국내외 대표거리 축제와 거리예술 포럼,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술 융합 프로젝트로 서울예대와 미디어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형 정치작품을 제작 전시하여 축제의 시작점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거리예술 축제의 정체성을 담은 우수성이 검증되고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국내외 28개 공식 참가작을 공간별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여 공연할 예정이며 안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콘텐츠 제작 기업 프로그램 등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기획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전용 공간을 별도 마련하여 연령별 중심 콘텐츠로 어린이 클럽, 거리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악 협력 프로젝트로 당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 예술인과 관객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축제 전문가 및 공연단체들이 모여 정보 공유, 축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는 페스티벌 센터를 운영하여 아시아의 대표거리 예술축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광장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다이소와 국민은행 사이 전용 공간에 아마추어 시민단체 2기어팀의 공연을 실시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관람형 축제를 벗어나 참여형 축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예술 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축제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국제 교류 추진 도시 일본 가와사키시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무료 문화 교류 공연 또한 펼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안산 국제거리 축제 브랜딩 강화, 온오프라인 홍보 모두의 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안산 국제거리 축제의 역할 조명, 거리 예술의 미래 모델 제안, 국내외 우수 공연 관람 기회장을 마련하여 축제 인지도 및 브랜딩 강화를 추진하고 20년간 변함없이 거리 예술을 유치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축제의 역할 조명 및 거리 예술이 나가야 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 전달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며 SNS, 유튜브, 관내의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 사운보드, 현수막, 가로등 배너 등 다양한 채널의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포맷 활용을 통하여 축제 홍보를 폭넓게 실시하여 관내의 모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불꽃 공연인 폐막작은 안산 호수공원에서 5월 5일과 5월 6일 양일간 진행되오니 이에 대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를 맞이하여 안산 국제거리 축제를 찾는 많은 관내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안전하고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우영 기자님. 예, 일간투데이 이영 기자입니다. 네. 매번 그리고 축제할 때 항상 잘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건물에 오픈됐다 하지만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데가 많아요. 장애인들 위해서 시설을 개방한 화장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연장 거리에다가 장애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셔야만이 장애인들, 정상인들도 많이 오지만 장애인들이 와서 많이 좀 즐기면서 좀 나와서 이렇게 장애인도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좀 많이 구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화장실도 어떨 때는 계단을 올라갈 위험성이 있는 화장실이 많아요. 저변 화장실을 좀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민분들이 이 접근의 편의성에 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준비하면서요. 일단은 축제 홍보물에 안산 문화광장 주변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표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폐막식 이런 행사할 때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어서 수어 통역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어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통역을 해주실 분들이 있어서 수어 통역을 대기하실 분들도 한 4분 정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통 그림판이라고 해서 요새 이제 그분들의 의사소통을 좀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분들이 이제 버스 이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대중 이동이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나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한 번 더 챙겨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사통신에 마이크 좀 줘봐요. 시사통신이에요. 예, 김태형 기자님.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소리가 안 나. 나옵니다. 우리 이동표 국장님, 문화체육과 관광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안산 거리 축제 지금 오래 했는데 꼭 이거 해보는 거 비가 오더라고. 이상하게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네, 우천 때문에 작년에 많이 고생했고요. 뭐 강풍까지 동반했던 이제 그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천이 발생이 되면 그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거 예측을 해서 이게 거리 공연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을 최우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그 강우량과 강풍에 대한 기준에 따를 때 어떤 대응을 할지 매뉴얼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큰 비가 아닐 경우에는 그 문화광장 내에 이제 메인 광장인 썬큰 광장에는 그 비가림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무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뭐 이용 관람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날씨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해서 비가 오더라도 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태호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중글보 이태우 기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많이 타이트하고 그래서 상당히 진행하는데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그 원인이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연단의 뭐 항공료라든지 이런 재반 이런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혹시 예산 문제는 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너무 이렇게 외국에 많은 뭐 국제 거리국 축제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외국에 많은 비싼 돈을 들여서 들여오기보다는 국내 그런 준비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많이 있는 이런 특히나 전국에 퍼져 있는 그런 연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초청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축제를 기획하면서 일단은 여러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있는 여러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발굴해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적극 지금 계속 발굴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여했던 부분이 올해 다시 공연으로 오면 더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그래서 좀 육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 시민 중에도 또 이제 아마추어지만 이런 행사 때 좀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공감 매체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다이소하고 그 국민은행 그 앞쪽 부분에는 한 20여 개 팀의 아마추어 팀들도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올해 이제 20주년 준비를 하면서 저 의회에서 이제 소통이 좀 원활히 돼서 좀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의 이제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700만 50만 원을 이제 추가로 더 배정을 받게 돼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은 재정적으로는 평년보다는 좀 여유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 최재형 기자님. 예, 브릿지경제 최재형 기자입니다. 이제 그 안산국제거리국 축제가 20회를 거듭나면서 그 국내외 많이 인기도 있고 정착이 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안산시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 잡상인으로 인한 그 충돌과 단속과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적으로는 그 잡상인으로 인한 후유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 잡상인에 대한 근본 대책 특별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안산에 시민들이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뭐 전국적인 이제 축제이긴 하지만 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이 같이 행사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서 이번 기획에서 상권 활성에도 좀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그런 단체들이 와서 뭐 영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력으로 대응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 행정팀 회의를 지금 수차례 개최했고요. 그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유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지도해서 그분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계속 계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좀 더 경제적인 활성화가 좀 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뒤에서 간곡히 손을 네, 드셔서 김석열 기자님 말씀하십시오. 같은 거예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정례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